UAE 관련한 아랍에미레이트.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 네.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사가 한 달 동안 숨가쁘게 엎치락 뒤치락 반전을 거듭하면서 네. 흘러갔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 김남무님께서 아주 체계 있게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초로 이 사건의 발단이 언제입니까? 2017년 12월 9일이죠. 네. 이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틀 뒤인 12월 11일 MBC가 단독 특종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정말 폭탄 같은 뉴스를 보내죠.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이 이명박 정부의 비리 뒷조사를 위해서였다고 단독 보도를 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저희는 계속해서 별일 아니다. 태영호대 공식 입장만 봐라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요. 네. MBC는 이것을 가지고 비리 뒷조사, 이명박 뒤를 캐기 위해서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뭔가 있다고 감지하긴 했지만 완전히 반대죠. 그렇습니다. 수습하러 간 것인데 비리를 캐러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벽한 오보입니다. 자, 이때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어떤 이슈의 바람이 분다고 느끼니까 바로 12월 1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덥석 묻니다. 떡밥을 물었습니다. 네, 물었죠.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던 원전 수출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이 소식에 반발하면서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소문이 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 굉장히 크게 펀치를 날립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관련 비리 의혹인데 그 비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얘들이 말하는 게. 결과적으로 비리의 주체는 바로 이명박 정부죠. 그거는 팩트고 당시에 김성태는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현 정부가 전 정부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내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를 내는 어떤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이슈에 바람이 불었어요. 네. 바람이 거세지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더 세게 12월 15일 크게 또 펀치를 날립니다.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네. 국교단절 수술을 위해 파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양상되고 있다. 진실을 밝혀라. 밝혀라! 자,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도 슬쩍 숟가락을 올리는데요. 네. 해당 논란에 외교가에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 있다며 국회 특사 파견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슈몰이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숟가락 하나 얹고 네. 따라갑니다.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판이 커지고 있는데 12월 18일 조선일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네. 민족정론 조선일보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현지 소식통에 먼저 좀 중심을 두셔야 돼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만. 자, 현지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원전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측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이에 항의성 이유로 방한을 하려고 했는데 이를 무마하려 임종석 실장이 급파되었다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임 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접견 자리에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이 배석한 것을 근거로 제시를 했죠. 야, 나 이 단독 보도 보면서 진짜 한심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는 진짜 찌라시를 기사로 쓰는 형편없는 수준이 되었구나. 진짜 과거에 찌라시가 별도로 돌긴 했지만 언론사들이요 찌라시는 진짜 기사 안 썼어요. 왜? 검증이 네.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찌라시를 그냥 써. 이거 찌라시에 돌던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어쨌든 간에 찌라시를 덥석 물지 않을 만큼 정보가 충분했던 거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네, 근데 지금 정보가 씨가 말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언론이고 보수 언론이고 간에 불필요한 정보 가지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찌라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지가 직접 찌라시를 만들거나 그러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이것 자체가 팩트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한국 내에서는 원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원전 수출 계약을 엎어요? 그걸 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아랍에미리트 측이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하건 말건 뭔 상관이야 일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뭐가 불만이야? 왜 항의를 해? 세계 어느 나라가 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나? 어느 나라가?
그리고 이제 칼둔 이분 같은 경우는 원자력 이사의 의장인 것도 맞지만 아부다비 행정청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 지역의 행정청장이 같이 배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세게 몰아붙이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원전 관련 중동 특사 방문 의혹 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운영위 소집에 응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임종석 실장 보고 나와라 이렇게 했죠. 근데 또 마침 임종석 실장은 그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소집한 국회 운영위가 이제 파행을 겪게 되죠. 자, 소설이 여태까지 나온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집대성대 소설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자 자유한국당은 세간에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뒷공문을 캐다가 여기까지는 MBC 소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왕실 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됐고 이거 찌라시. 독창적인 거. 네.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경로에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항의하니까 내피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 실장이 국정원 1차장을 대동하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에게 고개 숙이고 요거는 조선일보. 사과했다. 조선일보. 완벽한 공상소설. 네. 네. 자, 그러면서 숨는 자가 범인이다. 아니, 휴가 갔다 이거죠? 네. 청와대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게이트, 이제 게이트 붙였어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전하기 전에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기획은 좋다. 네. 그냥 막 떠든다 진짜. 예, 근데 김동철이 여기 또 달라붙었어요. 예. 이런 특수의 나라고 빠질 수 있나. 그렇습니다. 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청와대는 소상하게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친 것보다 되게 약하게 쳤잖아. 그럴 거면 더 세게 치든가 치지 말든가 해야지. 근데 여기에 유승민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문제다. 국정조사. 야, 그렇습니다. 씨. 네. 아주 그냥 얘네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 왕실 자금을 들여다봤고 사과하러 갔고 근데 국정원 1차장은 이분까지 이제 끌어들이고 마구 소설을 만드는데 이 논리적인 어떤 정반합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죠. 키워드를 몇 개 던져준 것 같고 짧은 글짓기를 했네요. 그냥. 네. 자, 그러자 20일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엉뚱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왕실 자금을 들여다보느냐. 난 처음부터 그 소설을 보면서 네.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실 자금을 들여다본다는 게 무슨 말이지? 네. 어떻게 왕실 들어? 자금이라는 게 무슨 유리상자에 담겨있는 거를 야, 이씨. 들여다봤다? 아니 그리고 뭔 소리야? 우리나라가 무슨 재주로 그걸 들여다보나?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왕실 자금이 어디 여기저기 계좌에 있다고 쳐. 그걸 우리나라가 대체 어떻게 봐? 말이 되는 소리를 대검에서 해야지. 나가요? 아니면 국정원에서 나가요? 아니면 야 우리가 금융감독원? 우리가 무슨 CIA, FBI를 뛰어넘는 무슨 그런 정보 조직을 갖고 있냐? 영장을 들고 갔구나. 압수수색 영장? 자, 지금부터 손 드시고.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컴퓨터 손 대지 마.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여기 계좌에 인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찍. 자, 그래서 그 20일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양국 관계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지만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이전만 못하다가 후반에 이르러서는 연락도 잘 안 됐다. 그런 부분에 이어서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이걸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반에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핵심 국정의 키맨들이 줄줄이 수사받거나 구속되면서 또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연락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없어. 없어. 그리고 이거는 사실 힌트를 준 거예요. 니들 함부로 막 떠들고 있는데 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거든. 그래서 힌트를 준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청와대 코멘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면서 20일부터 약 28일까지 어마어마한 대여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언론들은 다 받아쓰고요. 언론도 다 받아쓰고 계속 서로 받아쓰면서 뭐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됐고요. 상승이 됐고 단톡방에 돌아다니는 그 가짜 뉴스 중에는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어마어마한 소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진짜. 그거 받아보는데 창작 능력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다가 12월 28일 네. 바로 그날 뭔가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SBS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중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관련해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이면 합의입니다. 이면 합의.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지금 떠오른 겁니다. 자, 아울러서 SBS는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군사협정을 박근혜 정부에서 미행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감정이 단단히 상했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자, 이 보도가 바로 그 전에 그 일주일 전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던 그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벙어리. 점점점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거 아닌가? 졸라 떠들다가 야, 씨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입 다물기 시작했지. 네. 일단은 정부 관계 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 이제 기다 아니다 보다는 그런 거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단 29일 한전이 이제 그런 거 없었다. 뭐 이면 합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어떤 빅 이슈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8일에 이어서 29일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12월 28일입니다. 29일이죠.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하면서 분열과 갈등, 대립 반목보다는 점점점점. 자, 27일에는 분열과 갈등 대립 반목을 해도 되고 네. 28일부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왜 갑자기? 예. 여기 대해서 홍준표 대표 역시 더 팩트를 확인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뭐래요? 자유한국당은 이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미래를 조금만 내다봤으면은 어차피 임 실장하고 네. 그리고 김성태하고 만나서 적당히 봉합하기로 될 거라는 미래를 알았다면 이때 네. 계속 공세를 밀고 나갔어야 돼요. 네. 왜냐면은 봉합을 했을 때 하기 직전에 자유한국당이 막 또 공세를 했다가 봉합을 했으면은 자유한국당이 봐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줄임표 할 말이 없다. 저희가 좀 팩트 좀 확인할까요? 꼬리를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봉합이 됐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구린 짓을 한 거구나. 이거 이명박 폴트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때 잘했어야 됩니다. 이날. 자, 그러다가 이제 31일 날, 2017년의 마지막 날, 이 부분 어쨌든 언급을 합니다. 야권연대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SBS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면 합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틀 동안 침묵을 두었기 때문에 윤갑비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색한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추가적 의혹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계속 말을 바꿔요. 여기에 핵심을 뒀어요. 네.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쟤들 똥볼 찼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얘네들이 했던 거는 그냥 청와대가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를 공세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청와대가 뭘 숨기고 있다는 이미지만 갖다 덮어 씌우는 이미지 작전을 한 거야. 네. 그래서 희망의 2018년이 열렸습니다. 자, 1월 1일 새해 첫날 드디어 MB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네. 짚고 가야 됩니다. 1월 1일에 새해가 되면서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야당을 향해서, 자유당을 향해서 니들 감당할 수 있겠냐? 네. 오, 이 워딩 엄청 셌어요. 그 오피셜입니까? 정확히 그 워딩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네. 보도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감당할 수 있겠냐?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죠.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 주범 등장.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범인이 스스로 양지로 걸어 나왔어. 네. 자백입니다. 그러면서 군사협력에 관한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했는데요. 아니 군사협력에 대한 이면계약 의혹을 부정할 거면 말하는 게 좋을 텐데. 네.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서 앞서 권순욱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굉장히 톤다운이 됩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지 조사단 파견, 국정조사, 임종석 실장 나와라! 이거 가지고 시위도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라도 사실을 말하라. 아 진짜 이거예요.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라. 귀엽다. 이거는 애걸이야, 애걸. 애걸 복걸하고 있는 아무 거예요. 말도 지금. 말아주세요라는 뜻이죠. 반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자,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을 곤궁에 빠뜨리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1월 2일이죠. 한국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 MLSA를 체결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양국군이 전시와 평시의 군수 지원의 그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자와 지원을 용역을 지원한다는 협정입니다. 그 이면 합의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일단 박근혜 정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또 튀어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동에 분쟁이 생기면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한국군 부대가 네.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면 합의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돼서 보여진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다 1월 5일 어쨌든 야3당이 그 아랍에미리트 특사 국정조사 공조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좀 아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야3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국민의당이 일단 먼저 한 발 빠졌어. 지들이 하자. 당장 국정조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임종석이 일단 국회 출석부터 하고 우리끼리 얘기 그 뒤에 한번 보고 완전 보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른 목소리가 나온 거야. 자유한국당 안에서. 느낌 쎄한데. 근데 그 항상 불행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을까요? 1월 8일 SBS에서 정말 폭탄이 터집니다. 원전 수주 당시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세상에나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참전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보도를 해버렸네. 와, 이건 이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그 앞서에서 한국일보 보도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상호 군수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야. SBS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이명박이 개혁했다는 걸 처음 딱 보도한 거지.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일단은 중동이란 나라가 시아파, 수니파 비롯해서 IS의 뭐 온갖 어떤 그 종교 사상 이념으로 파가 갈려져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랑 미국은 동맹 관계잖아요. 미국은 또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고 그렇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수교한 나라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참전하게 되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동맹으로 참전하게 되는 물론 있을 수 없는 가설이긴 합니다만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일단 어마어마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 거지.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마 이럴 리가 했었는데 1월 9일 날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전 장관이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 까집니다. 다 그래서 드러냅니다. 자백을 했지. 한국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에 자동 참전한다는 이면 합의를 체결했음과 함께 자신이 총대를 메고 비공개하자고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자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 그러니까. 폴트라고 주장을 하죠? 봐. 이게 그 이명박이가 자백하고 1월 1일 날 처음 이제 반응을 한 것부터 이미 이명박 쪽에서는 우리 이제 이미 숨통 조여 오는구나. 좋댔구나. 감지를 한 거지. 거기에다가 1월 2일 날 한국일보 박근혜 이야기까지 나왔지. 1월 8일에 SBS가 드디어 이명박이 이명계약했다. 나오니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1월 하루 만에 튀어나온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느와로 양으로 따지면은 저희 보스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잘못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잘못이라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국군 아닌데. 병사의 해외 파병이라는 건 국회 의결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의 피를 담보로 하는 이게 겁니까? 김태형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의결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걸고서 수주를 해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차피 안 될 테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될 일이니까 이거 갖고 딜을 한 거예요. 저 잘했죠? 뿌잉뿌잉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근데 뭐 이미 뭐 얘기 다 나왔지만 야 이거는 이명박 이 새끼가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이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럼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
통수권이 그냥 통째로 지금 부정된 사건인데 그러면. 박근혜가 이 말을 했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대통령은 모르는데 국방장관이 알아서 이런 협정을 하고 왔어. 그럼 그냥 모를 수도 있었겠다. 왠지 박근혜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 맞습니다. 같아. 네. 자, 이때까지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들의 강공의 뒷배경에는 보수 언론의 지원 사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태형 전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이 보수 언론도 발을 빼기 시작하죠. 아이고, 큰일 났네. 논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라도 사이가 회복돼서 다행이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이 사이가 소원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네. 다행이에요. 아니 언제 이제 와가지고 걱정하는 척해. 그러다가 결정타가 나오죠. 결정타. 바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원자력 이사회 의장 그분이 왔네. 칼둔 그분이 바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옵니다. 왔어. 왔어. 왔네, 왔어. 칼을 숨겨두는 분. 네, 칼을 숨겨둔 분. 예.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루면서 권순욱 논설위원께서 아마 일주일 전이었을 거예요. 1월 1일인가 그때쯤에 다음 주에 칼둔 옵니다. 칼둔 오면 다 정리돼 하셨는데 정말로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어깨동무하고 뭐 둘이 사귄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 UAE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정말 포괄적인 전면적 전략적 관계를 갑시다 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죠. 네, 아주 꿀 떨어졌습니다. 야, 근데 우리가 그 연초에 이걸 녹음할 때 네. 아유 그래 칼도 놀 때까지 실컷 떠들으라 했는데 이 새끼들은 실컷 떠들지도 못했어요. 바로 와버렸거든. 네. 참. 그래서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김성태가 네. 이제 임종석 실장과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네. 자, 요 만남이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임종석 실장이 김성태가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미쳐 돌아가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판 4판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난사. 프로그램 오류 같은 거. 빠탈라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야야야 김성태 만나자. 먼저 만나자고 한 거예요. 먼저 만나자고 한 겁니까? 네. 예. 근데 이 회담이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취재를 할 수 없다는 뜻인데 네. 정치 신세계에는 비공개 회담이라도 취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으로 취재할 수가 네. 있죠.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종횡무진 취재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상상력을 더한 취재. 한번 드라마 형태로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방문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아이고 그 임 실장 높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하고까지 오셨어? 응? 김 선배. 우리 진짜 그냥 빨리 진도 나갑시다. 간 보지 말고 이게 뭐예요, 지금? 아유 급할 게 뭐 있어. 천천히 물부터 마셔. 선배. 난 선배가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 MBC 뉴스 보고 그냥 확 물었다 쳐. 근데 천하의 김성태 그렇게 감이 떨어졌나? 이걸 계속 물고 있으면 어떡해. 어허, 그 말이 좀 심하다. 후배님, 왜 이래? 진짜 월요일에 칼둔 한국 왔잖아요. 걔네들은요 이미 내부 단돌이 다 끝났어요. 끝났어? 칼둔이 지금 우리 문파랑 붙은 거 보면 모르겠어요? 구가다 MB 박근혜 다 끝났다고. 칼돈이 뭐 따지러 온 거 아니었어? 아니야. 다 얘기했어. 뭐 어디까지 얘기했는데? 뭐 다 얘기했어. 뭐 이거 보여? 이게 바로 이면계약서. 여기 다 적혀있네. 이거 형이랑 다 있네 이거. 야 어떻게 이면계약서 진짜 이면제 쓰냐 진짜요? 잠깐만. 그거 가짜네. 이거 잠깐 줘봐. 먹지 마. 여기 하나 또 있어. 다 카피해놨어. 잠깐만. 진짜 어디서 정말. 진짜 그렇게 짜증나게 할 거예요, 진짜, 김 선배? 와, 임 실장. 임 실장. 왜? 종석이. 왜? 자네 좀 큰 집에서 일한다고. 자네가 좀 사이즈 좀 커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원전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생각 안 해봤어? 이 양반 진짜 씨발. 김 씨발? 선배. 씨발 했다 왜? 우리 문 회장 캐릭터 몰라? 5년 전 대선 때 양산 본가 쳐마가지고 선배네가 물었던 거 그거 문 회장 끝까지 밀고 와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어. 그걸 왜?
성격 몰라 해서 캐릭터 안 나와? 몽타주 안 그려져? 지금 문 회장님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 겸 선전포고 하고 오라고 해서 온 거야. 야, 너 지금 협박하냐? 협박이야. 알잖아. 협박이야. 필박은 그 양반 내리막길 덤프카라는 거. 백기어랑 후진기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치고 갑니다. 문 회장 화 많이 났어? 화 많이 났어요. 치고 갑니다. 치고 갑니다. 나 간다. 나 간다. 아니, 잠깐. 오케이. 어딜 가? 문 회장 그 성격 유하신데 화 많이 나셨어? 좀 얘기 좀 해봐. 간대. 끝까지 간대. 지구까지 간대. 임기 내내 이것만 파겠대. 임기 내내. 임기 내내? 그리고 김 선배도 큰 정치 하셔야지. 아니, 선배가 왜 홍준표 같은 인간 딱가리를 해. 지방선거, 다음 총선거 준비하시면서 몸집 사이즈 키우라고 라이트급, 헤비급, 슈퍼 헤비급 쫙쫙 올라가야지. 이런다고 누가 광화문에 충원탑 세워준대? 이미 조중동 다 밟혔다. 얘네들 논 줘봐라. 이미 기사 다 없어. 어떡할 거야. 너 지금 허세 부리는 거 아니지? 다 간다 우리도. 다 갈까요? 잠깐만. 회장님 전화한다. 회장님 전화한다. 진정해. 진정해, 잠깐만. 오케이. 캄다운. 음. 저기 정말 뭐 없는 거야? 나는 이게 큰 게 있는 줄 알았어. 큰 거 있지. 큰 거 있는데 다 선배네 사람들 이름만 적혀 있어. 어이? 다 거기 숫자 적혀 있고. 잠깐만. 어떻게 선배만 못 봤냐? 근데 진짜. 조선일보 그 빵빵학번에 그 박 기자 알지? 응. 그 잘생긴 기자. 걔가 뭐 찌라시를 몇 장 던져주면서 이거 확실하다고 물라고 하던데 그거 아니었어? 아니야. 전혀 아닌 거야? 전혀 없어. 다 선배네 사람들이야. 다 그쪽만 줬대요. 누구? 다 선배 빼고 다. 잠깐 줘봐. 봐봐 여기 누구 있어. 선배 빼고 다 이름 다 적혀 있네. 100명이 넘네. 100명 이걸 다 이거 먹을 따로 거야? 국회 열어야 돼. 이씨 빡치다. 자, 정리하자. 단도리 정리? 칠까 말까? 전세 쳐? 잠깐만 정리할 봉합을 하자 우리. 국익이 중요해. 그래, 국익 중요해. 외교라는 게 말이야. 자, 내가 지금 문자로 김 선배가 나가서 기자들한테 무슨 이야기 해야 할지 다 보내줄 테니까 이대로 읽으면 돼. 이거 읽으면 되는 거야. 이대로 읽으면 되고, 지금 바로 나가면 기자들이 너무 일찍 이야기 끝났다고 이상 생각하니까, 일단 여기 와이파이 비번 뭐야?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어, 영타로 영타로. 한글 자판을 쳐. 홍준표 섹시가이. 에? 홍준표 섹시가이. 홍준표 섹시가 이거 뭐야, 씨. 아니 홍준표가 당대표 되더니 이렇게 바꿔버렸어. 아이씨. 이거. 더러워. 홍준표 섹시가이. 자, 이거 내가 아이패드 내 거 줄 테니까 이걸로 넷플릭스 드라마 2편 보고 난 딴 거 볼 테니까 이렇게 1시간 죽 때리고 나가서 요대로 읽어야 돼. 요대로, 알았지? 요거. 잠깐만 이 내용은 좀 협의를 좀 하자. 협의 다 볼 거 없어.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요대로 읽으면 끝나는 거고, 요대로 안 읽으면 우리 다 깝니다. 아셨죠? 네. 네. 예. 오케이, 콜? 예, 실장님. 갑시다. 네. 툭툭 가요. 네. 실장님 그 나가서 발표하실 때 얼굴 좀 풀고 웃으면서. 네. 아랍에미리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독대한 두 사람은 1시간 반 가까이 대화를 나눴고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정 운영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실장 유해 특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으로 당 차원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가장 국가를 위하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문제일수록 모든 문제를 국회 특히 제1야당에 더 잘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도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잘 아는 사이였는데 오늘 한층 더 친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토시 하나 안 틀릴 것 같아요. 둘이 잘한다. 근데 김성태만 못 먹은 거야? 모기번도 못 먹었어. 그때 내가 비주류라서 못 먹었구나. 내가래. 자, 이미 이제 이렇게 구성해봤는데 대략 이렇지 않을까요? 네, 뭐 거의 내용 다르지 아마 않을 거라고 비슷할 봅니다. 겁니다. 예. 왜냐면은 국익이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열면은 누가 더 다칠지는 명확반영하니까. 판도라의 상자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겠나? 그거를 언론 기사를 통해서 한번 흘렸잖아요. 네. 흘렸는데 그걸 임종석 실장이 김성태를 만나가지고
직접 뭔가를 보여주면서 감당할 수 있겠냐 네. 했을 것 같습니다. 임 실장이 만나서 김성태 때리진 않았겠죠? 근데 뭐 무릎 꿇어 무릎은 찔렀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꿇어 이 새끼야 아, 씨발, 뭐 이렇게는 아니, 안 했겠지. 아, 씨발, 사무실에 재떨이가 없어. 손 줘봐. 손 줘봐. 아,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그러지 않았겠죠? 네. 아, 그러니까, 아이, 좀 하자는 대로 해요. 왜 그래요, 진짜. 면상하게. 이 뉴스가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뻘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워낙 한 달 동안 많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헷갈렸을 이런 거예요. 흐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아셨을 텐데 정말 똥볼 찬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한 달 전에 이거 에피로 내보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저희도 다 뉴스 보고 짜맞춰서 안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권은 이걸로 네. 예. 마무리.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니까 최초에 연초에 그 업로드한 에피소드에서 칼든 청장 오는 거 이야기했었잖아. 했었죠. 그때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봤어도 재밌었을 것 같긴 해. 네.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는 나왔을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바로 꺼내낼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워낙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톤 다운된 걸 알 수 있었지 공격의 논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바로 꺼내내리고 기자 앞에서 예,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네. 걔가 가장 크게 짓는 이유가 가장 두렵기 때문이에요. 네. UAE 관련한 아랍에미레이트.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 네.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사가 한 달 동안 숨가쁘게 엎치락 뒤치락 반전을 거듭하면서 네. 흘러갔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 김남무님께서 아주 체계 있게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초로 이 사건의 발단이 언제입니까? 2017년 12월 9일이죠. 네. 이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틀 뒤인 12월 11일 MBC가 단독 특종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정말 폭탄 같은 뉴스를 보내죠.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이 이명박 정부의 비리 뒷조사를 위해서였다고 단독 보도를 합니다. 네, 이 사건에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저희는 계속해서 별일 아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만 봐라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요. 네. MBC는 이것을 가지고 비리 뒷조사, 이명박 뒤를 캐기 위해서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뭔가 있다고 감지하긴 했지만 완전히 반대죠. 그렇습니다. 수습하러 간 것인데 비리를 캐러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벽한 오보입니다. 자, 이때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어떤 이슈의 바람이 분다고 느끼니까 바로 12월 1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덥석 묻니다. 떡밥을 물었습니다. 네, 물었죠.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던 원전 수출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이 소식에 반발하면서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소문이 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 굉장히 크게 펀치를 날립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엉뚱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왕실 자금을 들여다보느냐. 난 처음부터 그 소설을 보면서 네.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실 자금을 들여다본다는 게 무슨 말이지? 네. 어떻게 왕실 들여다? 자금이라는 게 무슨 유리상자에 담겨있는 거를 야, 이씨. 들여다봤다? 아니 그리고 뭔 소리야? 우리나라가 무슨 재주로 그걸 들여다보나?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왕실 자금이 어디 여기저기 계좌에 있다고 쳐. 그걸 우리나라가 대체 어떻게 봐? 말이 되는 소리 백업에서 해야지. 나가요? 아니면 국정원에서 나가요? 아니면 야 우리가 뭐, 금융감독원? 야 우리가 무슨 CIA, FBI를 뛰어넘는 무슨 그런 정보 조직을 갖고 있냐? 영장을 들고 갔구나. 압수수색 영장? 자, 지금부터 손 드시고. 아랍에미리트 가서 컴퓨터 손 대지 마. 아랍에미리트 가서 여기 계좌 인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찍. 자, 그래서 그 20일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양국 관계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지만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이전만 못하다가 후반에 이르러서는 연락도 잘 안 됐다. 그런 부분에 이어서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이걸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반에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핵심 국정의 키맨들이
줄줄이 수사받거나 구속되면서 또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연락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없어. 없어. 그리고 이거는 사실 힌트를 준 거예요. 니들 함부로 막 떠들고 있는데 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거든. 그래서 힌트를 준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청와대 코멘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면서 20일부터 약 28일까지 어마어마한 대여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비리 의혹인데 그 비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얘들이 말하는 게. 결과적으로 비리의 주체는 바로 이명박 정부죠. 그거는 팩트고 당시에 김성태는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현 정부가 전 정부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비사실장을 내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를 내는 어떤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이슈에 바람이 불었어요. 네. 바람이 거세지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더 세게 12월 15일 크게 또 펀치를 날립니다.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네. 국교 단절 수술을 위해 파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양산되고 있다. 진실을 밝혀라. 밝혀라! 자,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도 슬쩍 숟가락을 올리는데요. 네. 해당 논란에 외교가에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 있다며 국회 특사 파견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슈몰이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숟가락 하나 얹고 네. 따라갑니다.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판이 커지고 있는데 12월 18일 조선일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네. 민족정론 조선일보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현지 소식통에 먼저 좀 중심을 두셔야 돼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만. 자, 현지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원전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측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이에 항의성 이유로 방한을 하려고 했는데 이를 무마하려 임종석 실장이 급파되었다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임 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접견 자리에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이 배석한 것을 근거로 제시를 했죠. 야, 나 이 단독 보도 보면서 진짜 한심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는 진짜 찌라시를 기사로 쓰는 형편없는 수준이 되었구나. 진짜 과거에 찌라시가 별도로 돌긴 했지만 언론사들이요 찌라시는 진짜 기사 안 썼어요. 왜? 검증이 네.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찌라시를 그냥 써. 이거 찌라시에 돌던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어쨌든 간에 찌라시를 덥석 물지 않을 만큼 정보가 충분했던 거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네, 근데 지금 정보가 씨가 말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언론이고 보수 언론이고 간에 불필요한 정보 가지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찌라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지가 직접 찌라시를 만들거나 그러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이것 자체가 팩트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한국 내에서는 원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원전 수출 계약을 엎어요? 그걸 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아랍에미리트 측이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하건 말건 뭔 상관이야 일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뭐가 불만이야? 왜 항의를 해? 세계 어느 나라가 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나? 어느 나라가? 그리고 이제 칼둔 이분 같은 경우는 원자력 이사회 의장인 것도 맞지만 아부다비 행정청장이거든요. 네. 그렇지.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 지역의 행정청장이 같이 배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세게 몰아붙이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원전 관련 중동 특사 방문 의혹 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운영위 소집에 응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임종석 실장 보고 나와라 이렇게 했죠. 근데 또 마침 임종석 실장은 그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소집한 국회 운영위가 이제 파행을 겪게 되죠. 자, 소설이 여태까지 나온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집대성대 소설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자 자유한국당은 세간에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뒷공문을 캐다가 여기까지는 MBC 소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왕실 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됐고 찌라시. 독창적인 거. 네.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경로에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항의하니까 뇌피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 실장이
국정원 1차장을 대동하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에게 고개 숙이고 요거는 조선일보. 사과했다. 조선일보. 완벽한 공상소설. 네. 네. 자, 그러면서 숨는 자가 범인이다. 휴가 갔다 이거죠. 네. 청와대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게이트, 이제 게이트 붙였어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전하기 전에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기획은 좋다. 네. 그냥 막 떠든다 진짜. 예, 근데 김동철이 여기 또 달라붙었어요. 예. 이런 특수의 나라고 빠질 수 있나. 그렇습니다. 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청와대는 소상하게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친 것보다 되게 약하게 쳤잖아. 그럴 거면 더 세게 치든가 치지 말든가 해야지. 근데 여기에 유승민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문제다. 국정조사. 야,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냥 얘네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 왕실 자금을 들여다봤고 사과하러 갔고 근데 국정원 1차장은 이분까지 이제 끌어들이고 마구 소설을 만드는데 이 논리적인 어떤 정반합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죠. 키워드를 몇 개 던져준 것 같고 짧은 글짓기를 했네요. 그냥. 네. 자, 그러자 20일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